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식탁 위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조금 달라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공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받고 있는 기관.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뇌가 조금씩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들, 신경과학자들이 수십 년을 들여 밝혀낸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서 뇌를 갉아먹는 5가지 습관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뭔가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올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여가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기억을 잃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치매의 뇌 변화는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에서 3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30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40대라면 50대라면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 변화를 앞당기는 요인들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초가공식품의 함정.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빵? 시리얼? 컵라면? 아니면 편의점 삼각김밥? 지금 드신 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포장지에 쌓여 있었고 유통기한이 몇 달씩 되는 제품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공된 음식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수십 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고 맛을 극도로 자극적으로 만들고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직접 건드리도록 설계된 식품들입니다. 인스턴트 라면, 과자, 탄산음료, 소시지, 햄버거, 아이스크림, 냉동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음식들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4년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영국 성인을 추적. 관찰한 이 연구에서 초가공식품을 하루 식사의 절반 이상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100% 이상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선택 하나로 치매 위험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가공식품 속의 고과당 옥수수 시럽, 즉 액상과당은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뇌도 인슐린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신경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를 세 번째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 가끔 먹는 건데? 라고요. 그런데 가끔이 쌓이면 항상이 됩니다. 일주일에 5번 편의점 음식을 먹는다면 그건 이미 가끔이 아닙니다. 그리고 뇌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뇌 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당신의 선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쌓여서 20년 후에 당신을 만드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분 경화유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많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의 세포막을 변형시킵니다. 뇌세포의 막이 딱딱해지면
세포 간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50대에 오면 압니다. 60대에 오면 더 선명하게 압니다. 자, 그러면 뭘 먹어야 할까요?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 통곡물. 이게 뇌에 좋다는 건 수십 년간의 연구로 증명됐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청어 이런 것들이 뇌의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블루베리는요? 뇌과학자들이 브레인 푸드 넘버1으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좋은 것을 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덜 먹는 게 먼저입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잠이 뇌를 청소한다. 수면 부채의 공포.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5시간? 6시간? 아니면 그보다 적게? 혹시 잠을 덜 자는 게 자랑스럽거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문화. 새벽 3시까지 일했다. 오늘 4시간밖에 못 잤다. 이런 말이 마치 훈장처럼 사용되는 문화. 그런데 뇌과학은 이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켄 네더가르드 박사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을 사용해서 뇌 속의 독성 단백질들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은 오직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청소하지 않은 집을 상상해보세요. 쓰레기가 쌓이죠. 뇌도 똑같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30%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부족이 20대, 30대, 40대에 지속되면 그 영향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뇌는 빚을 갚는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5시간씩 자고 주말에 10시간 자면 된다? 안 됩니다. 수면은 매일 밤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잠의 양만큼 중요한 게 잠의 질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나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줄면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결국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방을 어둡게 하세요.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가 뇌 청소에 최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뇌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뇌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알겠는데 일이 많아서 못 자. 애 때문에 못 자. 걱정이 많아서 못 자.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 잠을 줄여서 번 시간이 10년 후 당신의 뇌를 그만큼 앞당겨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습관. 앉아있는 뇌는 죽어간다. 운동 부족의 진실. 자, 솔직히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출근길에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사무실 문까지? 점심 먹고 커피 사러 편의점까지?
현대인의 하루는 놀랍도록 정적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이동하고, 앉아서 쉽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누워서 유튜브를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뇌가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움직일 때마다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 줄여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을 뇌의 비료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존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존 레이티 교수는 이 BDNF를 뇌에 내리는 기적의 비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이 비가 내립니다. 뇌밭에 물이 줄어들면 뇌는 서서히 마릅니다. 신경세포들이 고립되고 연결이 끊어지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빠릅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운동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상쇄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내 앉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은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30분입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는 정도의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뇌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리듬 있는 유산소 운동, 특히 춤이나 걷기처럼 리드미컬한 운동이 뇌에 가장 좋습니다. 복잡한 동작을 배우는 운동, 예를 들면 탁구, 테니스, 발레 같은 것들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인지 예비력을 높여줍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을 받아도 버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60대, 70대의 운동을 시작해도 뇌 용적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개선되고 치매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자,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첫 번째, 초가공식품. 두 번째, 수면 부족. 세 번째, 운동 부족.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뇌를 망가뜨리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어쩌면 앞에 세 가지보다 더 놀랍고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번째 습관. 혼자 있는 뇌는 더 빨리 늙는다. 사회적 고립의 비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그냥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요. 카카오톡 메시지 말고 직접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요? 하버드 대학이 수십 년간 진행한 인생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롭먼트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인생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뇌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대화를 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는 영역,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 기억을 떠올리는 영역, 판단하는 영역.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뇌 전체가 켜지는 겁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15년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아밀로이드 베타. 아까 수면 이야기할 때 나온 바로 그 독성 단백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안에 독성이 더 빨리 쌓인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살인자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이 치매로 이어지는 경로가 점점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당연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이어도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뇌는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퇴근길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카카오톡 메시지 말고 진짜 목소리로.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보세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진짜 얼굴을 보면서. 동네 산책 모임, 독서 클럽, 요가 수업, 뭐든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뇌는 혼자 있을 때 쇠퇴합니다. 뇌는 함께할 때 성장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습관은 특히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배우자를 잃은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립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5번째 습관. 만성 스트레스. 뇌를 조용히 태우는 불꽃.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습관은 어쩌면 앞에 4가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현대인의 숙명 같은 단어입니다. 일 스트레스, 관계 스트레스,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안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건 원래 생존을 위한 호르몬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몸 전체를 비상모드로 전환시켜주는 호르몬. 단기적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를 만났을 때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맹수를 피하면 스트레스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출근하면서 시작된 스트레스가 퇴근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와도 업무 카카오톡이 옵니다. 경제적 불안은 잠들 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흐릅니다.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마라는 뇌 부위를 아시나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성 코르티솔은 이 해마를 말 그대로 수축시킵니다. 해마가 작아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축은 치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2022년에 나온 대규모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37%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보면 전두엽 피질, 즉 판단력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얇아져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의 뇌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음가짐 하나가 실제로 코르티솔 분비 패턴을 바꿉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단 10분의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코르티솔 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됐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뇌를 보호합니다. 둘째, 자연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숲치료, 실린요코를 들어보셨나요?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성분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자연의 소리와 빛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줄여준다는 것이 연구로 증명됐습니다. 주말에 공원 산책 하나로 뇌가 달라집니다. 셋째,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이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세요. 오늘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감사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를 써내려가는 행위 자체가 뇌를 진정시킵니다. 자, 이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초과 공식품,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만성 스트레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뇌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함께 존재할 때 그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곱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더 당깁니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하기 싫어집니다. 운동을 안 하면 사람 만나기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부터 바꾸세요. 딱 하나만요. 오늘 저녁 스마트폰을 자기 30분 전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집에서 가져온 현미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뇌는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달라져 있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뇌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뇌는 어느 나이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속에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은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뇌 어딘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 방송이 귀에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과 공식품을 줄이세요. 뇌는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포장지에 쌓인 음식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늘리세요. 오메가3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색깔이 선명한 채소와 과일, 올리브 오일, 견과류. 이것들이 뇌의 연료입니다. 두 번째, 잠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뇌는 잠자는 동안 청소합니다. 잠이 모자라면 독소가 쌓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은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움직이세요. 매일 30분, 숨이 약간 차오르는 정도의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걷기도 좋습니다. 뛰어도 좋습니다. 춤을 춰도 좋습니다. 뇌는 움직임을 먹고 삽니다. 네 번째, 사람과 연결되세요. 진짜 대화, 진짜 만남, 진짜 관계를 만드세요. 뇌는 혼자 있을 때 쇠퇴하고 함께할 때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없앨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다룰 수 있습니다. 명상, 자연, 글쓰기, 호흡. 단 10분이 뇌를 보호합니다. 이 5가지.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값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선택에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치매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뇌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느끼셨나요? 그 느낌을 놓치지 마세요. 그 느낌이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변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 오늘 밤 한 가지만 실행해 보세요. 딱 하나만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만큼은 꼭 충분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뇌가 청소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사할 겁니다.